액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고서의 신을 읽고 PPT를 만든 우이즈라고 합니다. 네, 이 책에는 이제 최종 4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로지컬 싱킹, 논리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프레임, 틀을 설정하고, 세 번째 작성하고, 이제 최종 단계로 전달하기입니다. 먼저 생각하기 전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도 발생하고, 뭐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잘못된 보고서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이 있고요. 업무별 수행 비중도 문서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의 50%를 차지하다 보니 보고서 작성 방법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가지로 기본 요소가 있는데요. 주제가 이제 지시자가 주제를 주면 이제 작성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5번에 기대 반응이라고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시자가 보고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이나 기대 효과 이런 거를 말하는 기대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기입니다.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떠올려라 했는데 이 4가지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사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파악을 못하셨다면 직접 보고서의 목적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설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설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결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렇게 순서도 이렇게 있는데요. 가설을 설정하고 목적지를 의식하고 검증을 반복하고 수정하고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략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MECE를 통해 사고를 이해하라는데요. MECE는 MI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입니다. 이거는 상호적, 배타적이고 총괄적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상호 중복이 없고 전체적으로 누락이 없는 시스템으로 기본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직 트리, 이제 논리적인 나무로 해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형상을 구체화한 건데요. What 트리, Why 트리, How 트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지 나무처럼 뻗어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OW3H를 활용해 보고서에 그 다음은 로직 트리로 생각을 구체화하라 했습니다.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도구입니다. What 트리, Why 트리, How 트리가 있는데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지 생각을 이제 넓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은 OW3H를 활용해 보고서의 기본을 다져라 했는데요.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고 맨 밑에 How much와 How long은 얼마, 예산, 손익 이런 거고요. How long은 이제 얼마나 길게, 일정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각하기가 끝나고 프레임 설정하기입니다. SCQ로 핵심 질문을 이제 도출을 해야 하는데요. 상황과 문제, 질문, 이거를 보면 이제 글을 보는 사람이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이제 핵심 질문을 도출해서 작성자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틀을 위한 이제 스토리 라인이 잡혀야 되는데요. 이제 스토리 라인 보고서의 윤곽과 이제 그 틀, 핵심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쫙 나열하는 방안입니다. 이제 스토리 라인을 했으면 이제 스토리 보드, 이제 그 라인을 가지고 도형과 차트 이런 것들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피라미드 구조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많이 생각을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결론이 도출이 된다는 그런 구조를 활용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라인과 수집한 자료를 이제 모아서 스토리 팩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구체화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걸 모두 결합을 한다는 그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반으로 메시지를 이제 도출을 하셔야 되는데 객관적인지, 뭐 과소평가 했는지, 아니면 데이터에 없는 내용인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이제 한 장의 슬라이드는 하나의 메시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또 보는데도 보는 사람도 그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하나에 하나만 딱 간결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그 메시지 전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거나 이제 어려운 단어는 쉽게 풀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은 짧게, 용어는 쉽게.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객관적으로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수치화를 하면 이제 혼란을 줄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치화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텍스트보다는 차트나 도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제 과도한 차트나 도형들은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안쓴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를 하고 논리적 기반에 근거를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완결성은 이제 디테일로 높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성이 끝나면 전달을 해야 합니다. TPO를 고려해서 전달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참석자들의 이제 이해 수준과 발표 횟수 뭐 이런 보고 유형이 있는데 PPT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문서로 그냥 보내고 메일로 보내는 이런 보고서 유형에 따라서 다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1페이지 보고서로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맨 처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 리스트는 사전 검토 그리고 스타일 이런 것에 맞춰서 예상 질문을 이제 가지고 전달을 하면 이제 상사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뭐 자기가 궁금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설득을 한다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2분 안에 간단 명료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길어져도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딱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달하기까지 해서 끝났고 이제 나만의 차별화된 보고서를 써라 이건데요. 이건 이제 저의 객관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것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같으면 이건 객관적인 거고 이제 나만의 관점과 컨셉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재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으로 이제 아예 바꾸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독다작을 통한 나만의 보고서는 이제 그냥 보시는 것도 즐겁고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제가 이제 조직의 글 입장에서 그 다른 조직에 보낼 때 그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관점들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다른 잘된 보고서들을 보면서 이것을 저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글을 묶고 정리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이것도 책에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제 제가 숙달이 되면 되겠지만 그 이런 생각들과 더 다른 생각들도 있었는데 세 가지만 정리를 해놨고요. 그걸 생각들을 토대로 이제 이 보고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책이 아니고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족한 점은 여기서 찾고 뭐 다른 데서 찾더라도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은 거 없어? 마무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이 편집점을 적어줘. 감사합니다. 우희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읽자, 이제야 책을 읽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정재라고 합니다. 자, 제가 반드시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나 이제 대표님이나 이사님들이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넌 책을 읽게 된다라는 부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에게 독서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의제에게 독서란 무엇일까요? 독서란 단어는 하나지만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독서란 굉장히 가깝고도 먼 존재입니다. 저는 뭐 회사 일도 그렇지만 뭐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그리고 뭐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다른 취미들 때문에 이 독서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저에게 독서란 이해에게 백세 인생입니다. 백세 인생의 가사를 보면은 뭐 80세의 저승사자가 찾아왔는데 90세에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칠필 뭐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독서 습관이 네, 이 백세 인생의 노래 가사와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바로 핑계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사실 핑계죠. 독서는 사실 시간을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뭐 잘라서라든가 제가 시간을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서를 못한 거였죠. 그렇다면은 내가 독서를 왜 잘해야 하는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책은 바이블입니다. 네,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아까 준비한 거는 좀 양이 많아갖고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는데 최대한 요약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바른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독서로 머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을 보면 머리가 좋아지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리가 좋아지는 책을 선택을 하더라도 독서법이 잘못됐으면 머리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독서법이 필요한 것이죠. 논리적인 책 읽기의 두 가지 포인트를 이 책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조하면서 읽는다. 두 번째, 이미지를 그리면서 연관성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다음 책에서 말하는 5가지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인을 위한 5가지 독서법을 이 책은 크게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독, 통독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정독과 다독입니다. 먼저 속독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독은 제일 기초 단계입니다. 머리가 좋아질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속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미가 빨리 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뭔가 책을 한번 그냥 보기보다는 겉핥기, 뭐 키포인트만 찍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속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보다 한번 글씨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를 보고 키워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의 기준은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2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한 단락이 될 수 있고, 문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이 독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마스터 능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한 페이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마케팅 관련된 책을 읽게 되면은 마케팅과 서비스라는 키워드를 제가 선택을 해서 페이지 내에 있으면은 그 페이지 내의 그 내용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렇게 속독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점 가서 뭐 여자친구 쇼핑할 때 독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신문을 많이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꼭 신문이 아니라도 인터넷으로도 요즘 사실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인터넷 뉴스는 팩트가 주가 된 뉴스보다는 약간 자극적인 요소를 내세워서 뭔가 조회수를 많이 늘리기 위한 기사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네, 인터넷 뉴스는 보게 된다는 개인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화제성 기사는 몰두하지 말고 배경 지식을 얻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화 더 킹에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왜 요즘에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한참 터졌을 때 페이스북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거 전두환 재판 때문에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도 되게 많았고, 공교롭게도 뭐 물론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일이 터질 때 그런 연예계의 굉장한 가십거리가 터지긴 했죠. 그래서 화제성 기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리고 그 중간 키워드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배경 지식들을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독은 제일 기초적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설명드린 통독과 정독으로 두뇌를 훈련시키는 게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계는 통독 1단계인데요. 통독 1단계는 뭐 속독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가볍게 보고 독서를 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독서를 즐기고 일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진행을 하는 단계이고요. 나의 가설을 세우고 책의 내용과 비변을 읽는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은 뭐 직접 서비스를 가미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어떠한 것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책을 내우면서 저자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머릿속에 잘 남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독서를 통해 유사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이북이 아니라
뭐 저희 집에도 책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항상 느꼈던 건데 독서를 통해서 제가 느끼지 못한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독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독 1단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다음으로 인류 경영자가 쓴 대중적인 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네, 위에랑 좀 약간 비슷하게 연결되는 건데요. 독서를 통해 유사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이미 한 그리고 뭐 대중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주로 읽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의 실제 사례 위주의 책으로라고 되는데요. 책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하고 느꼈던 키포인트입니다. 뒤쪽에서 이제 보시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인문학과 사회학은 굉장히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은 반드시 그때그때 그 시대에 맞는 실제 사례 위주의 책으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다음으로 재미있는 소설로 비즈니스를 배워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의아했어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거기서 좀 인용을 했던 게 어떠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소설인데 거기서 마케팅 비즈니스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상황과 어떻게 마케팅 상황이 이렇게 접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다른 소설을 읽을 때 느꼈던 경험들이 제가 평소에 다른 이제 기업분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 뭐 이사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서 공감을 어느 정도는 했고요. 그리고 논리 무게에 따라서 독서법을 달리하라고 했습니다. 통독 1단계는 대중교통에서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속독이 선행이 안 되는 단계에서 통독 1단계가 가능할까라는 의미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고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통독 2단계입니다. 즐기기보다는 여기부터 좀 깊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밑줄을 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책에 뭐 사실 낙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 나오는 이북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에게 배운다. 아까 앞에 유사 경험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이미 성공을 한 사람의 경험을 아무래도 보는 게 좀 더 뭔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쉽겠죠. 네, 성공하기 쉽겠죠.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과학의 절대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범했던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리미어나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게 작동이 되는 그런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시각각 시대의 상황, 대통령이 누가 되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어려운 책이라고 피하지 말 것. 이거는 이거 오타가 좀 있네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사실 수학을 포기하게 된 그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려운 책이라고 피하지 말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한 분야의 원서를 읽어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원서를 읽어보도록 하자라면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놨는데 단 최고하고 자부하는 그 분야의 업계 최고하고 자부하는 자의 원서를 읽어야 된다고 일단 제 개인 생각을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불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단계부터는 컨디션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논리적인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와 의문의 제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뭐 굉장히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독인데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가 없어갖고 일단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냥 책을 마스터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앞에 단계에서 what과 why를 배웠다면 정독은 how를 배우는 단계로서 이 책을 어떻게 나의 업무에 접목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참고 문헌을 참고하라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요. 밑에 제가 내용을 쭉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고 문헌은 책을 만들 때 참고한 문헌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독자 입장에서 책을 읽기 위해 필요한 문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범했던 오류라서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뭐 좀 깊이 있게 가지고 싶으면은 참고 문헌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문서와 전문서적을 함께 읽어라. 이건 아까 제가 앞서 느꼈던 거랑 굉장히 똑같은 생각이어서 좀 놀랐는데요. 단 인문서는 전문 분야에서 1인자로 불리는 사람이 쓴 책으로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부터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뭐 업무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제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저희 업무에 어느 정도 필요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도 이런 부분을 이 독서법을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초의 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책이 재밌다고 느끼는 최초의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마블 영화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이언맨 1을 보고 거기부터 재밌다 하다 보니까 모든 세계관을 찾아보게 되고 만화를 찾아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최초의 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독 단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독인데요. 네, 이건 좀 짧으니까 성장을 위한 책은 다독하라.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사실 공감이 제일 안 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어벤져스 마블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책으로는 바이블, 성장을 위한 책이 바이블이 있다고 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준비했던 여러 가지 책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독의 목적은 아까는 이 전 단계는 책을 마스터하는 것이었다면은 이거는 자신의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독서법입니다. 다독은 책을 내 것으로 다시 쓰는 작업이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다독은 의미에서 의식을 얻기 위한 독서법이라고 써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인상 깊어서 한번 구정을 가져와봤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독서를 위한 8개명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일단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독서법을 달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저의 생각을 이제 한번 주석으로 달아본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일단은 시간을 쪼개기에 앞서서 타임테이블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과일과 매일매일 개인기에 나의 타임테이블을 짠 후에 독서법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로 독서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크게 큰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서에 제가 볼 수 있는 안경과 그리고 밑줄을 뭐 만약에 이제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형광펜 같은 준비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컨디션이 좋을 때 이거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제 아플 때 옛날에 그런 과학 실험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픈 병인데 다른 약을 줬어요. 막 약효가 전혀 없는 약을 줬는데 이제 뭐 그 환자가 점점 이제 그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되니까 병이 나아가는 그런 연구 시험도 있듯이 이런 생각도 충분히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내공을 쌓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강점을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의 강점은 어떤 것을 이미지화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어떤 줄거리가 있으면은 동물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저 혼자서 이미지로 사파리에서 뛰어노는 동물들의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그 장점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도 실무와 이론을 접목시켜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인 책이 아니어도 가능한 문제일지 한번 의문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혼자 한번 생각을 더 해볼 텐데 혹시라도 답을 찾으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막히는 느낌이 들 때 더 집중하라. 아까 제가 수업을 포기한 이유 말씀드린 거와 굉장히 동일한 문제점이죠. 마지막으로 글 쓰는 습관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컴퓨터로 막 키보드를 두드리는 건 자신이 있어도 진득하게 앉아서 연필로 글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글 쓰는 습관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선행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지금 먼저 멈춰버린 영상부터 귀찮아서 만들면서 시작하자. 제 개인 영상이라도 라고 일단은 했고요.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평소에 좀 독서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그 투자하는 시간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사실 이 책은 코끼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것은 하나의 박스이기 때문에 이 박스만 보고 이 책을 평가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받겠습니다.